그러니까 교재 받으셨죠? 네, 교재. 오늘부터 교재를 가지고 2달간 수업하고 아마 내년 2월 달까지는 이 교재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업무방법서가 2월 말이나 3월에 개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교재를 할 건데, 개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많은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조금 바꿔야 될 게 있겠다 싶으면 개정이 되는 수준이니까, 아마 이 책에서 크게 개정이 돼봤자 많이 돼봤자 숫자 몇 개, 이 정도로 개정이 되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네. 아니요. 어, 이 앞달에, 그러니까 10월 달 한 달에 강의했던 것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제가 프린터로 만들어서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목차를 보면 1장 보험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재해보험 상품 내용,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제도에 나오는데, 1장 보험의 이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1차 시험 범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없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니까 다음에 요약 강의할 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1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장부터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강의가 집중되는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내용, 그 뒷장에 나오는 이 상품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인 67개 품목에 대해서 각각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4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 시험에 보면 지금 2장이나 3장 부분에서도 5점 정도씩에서 꼭 10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것도 소홀히 하기가 좀 힘들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농업재해보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인데, 자, 먼저 농업의 산업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농업은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보면 농업은 자연과의 관련성 및 영향의 정도가 타 산업과는 크게 다르다.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농업은 물, 수분, 불, 온도, 빛 및 흙, 토양 등의 자연 조건 상태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풍용이 달라지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업은 자연 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이야기가 적어져 있고요. 세 번째, 주산지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아무리 좁지만 각 지역마다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기후의 특성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복분자 주산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창이나 한평. 이쪽에서 배 주산지 그러면 나주.
전남 쪽에서 감 주산지 그러면 장서.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비슷한 토양에 그 토양에 맞는 작물이라든가 유사한 작물들이 한 곳에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야, 어디 가면 배 농사가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 지역은 배 농사만 짓게 되고, 어디 가면 복분자가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 지역은 복분자만 짓게 되고, 저쪽 신안이나 무안 가면, 신안이나 영암 쪽 가면 또 요즘은 무화과가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후 조건이 비슷하고 토양이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작물이 잘 돼서 그 작물이 집단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산지란 개념은, 자, 여러분들 가로 3번의 위에서 세 번째쯤 보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는 적지적작,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요. 적지적작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일 작물 또는 유사한 작물을 모여서 재배하는 농가가 일정 지역에 모여 단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주산지라고 부른다. 주산지 밑줄 한번 쳐놓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줄을 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가로넣기로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가로 밑줄을 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적자생존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적으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적는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농업저의 특성을 말하는데 요즘 우리 시험 추세가 자, 농업재해의 특성에 관하여 5가지 이상 답란에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단답형이 5점이 배정되기 때문에 5가지 정도를 쓰라는 지문이 항상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자격시험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요령이라고 생각해. 지금 보면 농업재해의 특성을 지금 6가지로 설명해 있는데 6개가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5개만 외우면 되겠지. 시험은 요구하는 게 5개니까. 아니, 지금은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보통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문이 5가지 이상 쓰시오 하는 게 지문이에요. 자, 일단 농업재해의 특성에 보면 첫 번째,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불예측성. 그리고 두 번째,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지역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광역성. 세 번째, 농업재해는 여러 지역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는 동시성의 특성이 있고요. 또한 농업재해는 장마가 왔다 그래서 장마 하나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야. 장마가 옴으로 해서 기온이 낮아서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습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성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업재해는 계절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피해가 대규모입니다. 피해의 대규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무리 재해를 피해가려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불가항력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이 5점짜리 문제로 나오면 농업재해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면 이것만 쓰면 되고 15점짜리로 나오면 농업재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 토를 달아야 되겠지. 불예측성. 자, 농업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이다. 이게 불예측성이고, 광역성은 기상재해가 발생하면 기상재해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피해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재해가 전국적인 광역성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동시성 복합성. 자, 기상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해요. 우리가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비로 바람으로 인한 피해만 입는 게 아니고, 태풍이 오면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고 강풍이 불 수도 있고, 또 태풍이 와가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농작물에 냉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동시성 복합성에 영향을 띈다. 그리고 계절성은 같은 재해라도 어떤 계절에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풍의 정의가 초속 몇 메타 이상의 강풍이었어요? 14m.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을 강풍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래서 이 강풍이 겨울에 불었다고 생각해봐. 겨울은 과수작물은 다 수확이 끝났고, 논작물도 수확이 끝났고, 밭작물도 수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러한 강풍이 지금 이제 지베를린 같은 그런 성장 촉진제를 바르지 않는 과수는 이제 따기 시작해, 수확을. 지금 이 시기에 강풍이 불었다. 그런다면 피해가 또 엄청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똑같은 동일한 재해라도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달라지는 계절성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피해의 대규모성, 뭐 장마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냉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피해 지역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피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성. 우리가 요즘 보면 날씨가 여러분들 느끼는데 봄하고 가을이 없죠. 겨울에서 조금 따뜻하다 싶으면 더워져 버리고, 여름에서 좀 시원하네 그러면 바로 추워져 버리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을 갖는 그런 국가인데 요즘은 사계절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 또 어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할지 도저히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과거 한 4년 전인가요? 한 3달간 계속 장마가 지속될 때 있었죠. 3달, 4달 정도. 그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그 기상이변의 하나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상이변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성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다 하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먼저 국가적 재해 대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재해가 와가지고 국가에서 재해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지, 그 재해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아니란 이야기. 자,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농업 분야는 재해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재난대책 외에 별도 법령인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농업재해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재해대책은
개별 농가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한 재지역의 농가에게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입은 손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으로 손실을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 농업재해의 특수성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농업재해의 특수성 중에 피해의 대규모성과 불가항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재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재해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다 하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농업재해보험은 WTO 협정 시 허용 정책이에요. 우리나라가 WTO 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못하게끔 협정서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열악한 농촌 환경 때문에 직접 지불제와 농업재해보험은 협정서에서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어. 우리 지금 뭡니까? 밭작물 직불제나 논작물 직불제, 아니면 지금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임업 직불제도 있죠. 이게 직접 지불제인데, 이런 직불제라든가 농업재해보험은 WTO 협정에서도 허용되는 정책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에요.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에서 40%는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보험이거든요. 왜 이런 정책보험이 생겼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이루어져. 수요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수요가 될 거고, 공급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공급이 되는데,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말로 필요한 보험이고 좋은 보험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받아야지 이 회사를 운영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아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 겉돌고 있다가 국가에서 이것은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해야 될 차원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가 정책보험으로서 일단 국가에서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을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NH손해보험을 대상 보험사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할 때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게 순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가 부가보험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한테는 순보험료의 50% 내외, 그리고 지자체에서 10에서 40% 내외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그리고 보험사의 운영경비 부담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험이 운용되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시장 실패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적어져 있습니다.